네, 안녕하세요. 시민주주 독립언론 울산저널의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호의 시사쌍피.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내년 4월이면 22대 총선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총선이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과 혹은 실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피부에 바로 와닿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200등을 했다고 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10위권에 있었는데, 어쩌다가 세계 제일 꼴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지금 당장 울산 시내만 하더라도 제가 그저께 성남동을 한번 갔었는데요. 전신전화국 앞이 가장 예전에는 번화했고 지금도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전신전화국 1층 수많은 점포들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역 경제도 어렵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기껏 1년 반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지향하던 그런 나라에서 명목 소득이 일본을 추월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게 자신들의 실력과 어떤 그런 것이 없음을 이미 입증하지 않았나. 그들의 무능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 화폐와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충북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밝힌 자료에 따르면 승수 효과가 한 12배에서 13배.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역 화폐와 지역 상품권을 예산을 막 삭감하고 그랬잖아요. 다행히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7천억 원 정도를 국회에서 증액해서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우리 시민들이 뭔가 쇼핑을 할 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 이웃들한테서 살 수 있는 것들도 그냥 온라인에 쇼핑을 하다 보니까 거대 기업들, 재벌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잘 되는 반면에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 화폐나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예산을 줄이고 삭감하고, 울산페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삭감됐었죠. 여러 시민들이 요긴하게 쓰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되살린 그 예산 7천억이라면 12배에서 13배 정도 된다라면 승수 효과가 10조 원 가까이가 이제 전국 각 지방에서 또 다른 어떤 사고팔고해서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텐데,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또 발생을 하면 다시 세입으로 돌아올 텐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상했던 세금이 거치질 않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하죠.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경제는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크게 망가지고 있다.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번 총선에서 한번 심판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한국을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는 이면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서, 우리가 동맹은 미국과 맺고 있더라도 경제 관련해서는 중국과 긴밀하게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중국과 수교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대중국 무역 적자를 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외교 정책이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 뭐 당연히 대중국 수출은 엉망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희토류라든지 요소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지 않나. 그리고 KF-21 같은 굉장히 한 나라가 안보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무기 수급 체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깎고 원래 뭐 40대를 만들려고 했으면 20대만 만들려고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다가 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선조 기억나시죠?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어떤 수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그 남북 합의 있잖아요. 9.19 네, 그런 합의를 깨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적대적인 행위를 서로 하지 않겠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인데 그걸 깨겠다는 말은 적대적인 행위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지금 안 그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경우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떠나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서로 포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위기를 자꾸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그런 위기를 만약에 획책하려고 한다면 정말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큰 이슈 중에 저게 있잖아요.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킨다.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은 김포가 아니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는 물론 서울하고 조금 맞닿아 있긴 하지만 길쭉하게 늘어서서 이제 그걸 서울로 편입을 시킨다 그러면 진짜 바로 옆에 있는 고양이나 부천이나 하남이나 이런 데도 이제 다 서울이 돼야 되는 이런 뭐 그런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걸 누가 이제 처음 막 주장을 했냐면 우리 울산 출신 국회의원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죠. 이분이 이제 부천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이런 공약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지역 균형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런 공약과는 상관없이 수도권을 더욱더 비대하게 만드는 그리고 서울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정책을 선거용으로 내놨다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눈에 보이는 수작이다. 김포가 서울이 되면 마치 이제 서울특별시의 다른 부동산처럼 부동산 가격이 등하리라는 그런 헛된 기대감을 시민들한테 심어주면서 표를 이제 도둑질 해오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이게 과연 국가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이게 어째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다른 야당들이 하지 말자고 막고 그러면 걔들이 막아서 우리가 못하지 않냐 이런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다른 걸 떠나서 비록 국민의힘 당대표지만 울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지역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도권 비대에 뭐 한 몸을 던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행히도 울산 지역에는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요? 울산의 지금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그리고 인구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 우리 울산을 위해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은 여당, 야당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당 국회의원 혹은 여당 시의원 그리고 여당 당직자 이런 분들도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울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하죠. 뭐 때문에 핫하냐? 빈대 때문에 핫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과학 방역 제대로 안 한다고
난리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알고 보면 코로나 시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방역이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근데 단 2년 만에 왜 이렇게 됐냐 말이죠. 코로나는커녕 빈대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검찰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어떤 조직이 잘 돌아가려 그러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뭔가 의견들을 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찰 출신으로서,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북돋워 주는 것보다는 처벌 위주, 상벌 위주, 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못하면 뭐 압수수색, 벌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죠. 공직자들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잘 될 경우에는 물론 좋겠지만 잘못된 경우에 들어와도 하려고 했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동기가 좋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리더가 감싸 안고 갈 수 있는 조직이라면 조금 더 창의롭고 활기로운 조직 문화가 될 텐데, 지금처럼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때린다든지 잡아가둔다든지 압수수색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벌 주는 형식으로는 제대로 된 조직 문화가, 능동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을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투표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이고,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TV를 잘 안 보시려고 해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끊으려고 막 하고 그러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복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내놓고 이렇게 정권 교체를 당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의지는 갖고 있으나 추상적인 선을 이렇게 행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될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악습, 폐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바랬던 어떤 선의 모습, 발전하는 모습,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정치 집단을 이제 투표로 선출해야 하느냐. 잘 골라서 우리 울산에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방금 살펴봤던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그다음 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은 굉장히 실패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도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뭔가 바꿔야 할 텐데 그 바꿔야 할 어떤 대상들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함께 고민하고, 아니면 국민의힘 정부라 손치더라도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새로운 어떤 다른 리더십 혹은 다른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년 4월 10일 새롭게 선출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잘 골라서 제대로 된 리더를 국회에 보내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말에 지금 아비규환이잖아요. 정신은 폭락을 하고 있고 그 폭락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없앤다고 하니까 세계 여러 기관에서는 한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선진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굉장히 좀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고 계시는 울산 지역 예비 후보자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서 좋은 정책과 좋은 대안을 가지고 출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울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조금 더 쉽고 생각의 범위를 같이 확장시키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지향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과 우리 울산에 맞는 우리 울산 시민 함께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부제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민주주 독립언론 울산저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준비를 안 생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큰일 났네.